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리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둘째이자 장남인데 저희 가족에게는 다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형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과도할 정도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모님 두 분 다 사업가시고 꽤나 성공하신 분들이라 저는 집안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죠. 모든 일은 부모님께서 고용하신 가정부들이 도맡아 했고 제 삶은 늘 놀고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적도 해볼 생각도 없었죠. 그리고 부모님 또한 먼저 간 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신지 늘 제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안전하게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고도비만에 심각한 골초,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온갖 안 좋은 합병증을 전부 달고 살았죠.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옆집의 한국인 성호 아저씨였습니다. 성호 아저씨는 미국으로 혼자 이주해 와서 자수성가를 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와 아버지께 잔소리를 해댔죠. 자네, 리암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건가? 자네 심정은 알겠지만 리암의 남은 인생도 존중해야 할 거 아닌가? 저는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한 삶이 행복한데 제까짓게 뭐라고 감히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둔단 말인가요? 하지만 성호 아저씨의 설득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아저씨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년 동안 일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버지께 맹렬히 반항했으나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완고하셨고 결국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울부짖으며 성호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공장이 있는 볼티모어 외곽의 공업단지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기숙생활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중국인 룸메이트와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솔직히 첫 일주일은 편했어요. 그와 저는 비슷한 성격을 가졌거든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는 그대로 침대 밑에 버린다거나 멀쩡한 변기를 두고 하수구 구멍에 대충 소변을 본다거나 하는 습관부터 청소는 당연히 안 하고 절대로 씻지를 않아서 보급받은 비누와 칫솔에는 곰팡이가 가득 폈고 샴푸와 세면대에도 먼지가 뽀얗게 올라왔죠. 저는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치워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치울 사람이 없는 기숙사 방은 점차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 변기는 대변으로 막힌 지 오래에 이제는 대변이 역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고 방에는 담배 찌든 내와 음식물이 썩는 냄새로 가득해서 머리가 아파졌죠. 중국인 룸메는 공중화장실 가기가 귀찮았는지 이 꽉 막힌 변기에 어떻게든 계속 대변을 보는 것 같던데 더러움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저조차도 중국인의 지저분함에는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인 룸메의 단점에 눈을 뜨니 이제는 그에 대한 안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누구와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새벽에도 통화를 했고 이어폰도 안 끼고 밤새도록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저도 잠을 못 자게 됐죠. 그는 새벽까지 영화를 본 탓에 근무 시간에 졸기 일쑤였고 저도 그 중국인 룸메 때문에 근무 시간에 졸려서 통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밤중에 통화를 하기라도 하는 날은 그는 씩씩대며 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노래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는 보복을 가했고 중국어로 혼자 궁시렁대기도 하더군요. 저는 중국어를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제 욕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가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놈이라고 소문이 났기에 저는 그에게 찍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근무 태만으로 해고당하고 말았는데요. 근무 시간에 계속해서 졸기만 하던 그였기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 상태를 확인하러 온 관리인은 이런 돼지우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며 안 그래도 빈 호실이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방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저는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새 방이었거든요. 방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침구 상태도 완전히 새 것인 걸로 보아 저는 독실을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엄청난 소름이 돋고 말았는데요. 제가 어질러 놓고 나갔던 방이 퇴근 후에 보니 원상태로 복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귀신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도저히 이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어떤 동양인 한 명이 나오더군요. 자신은 한국인이고 이름은 한수라고 소개한 이 친구는
휴가를 갔다가 오늘 복귀했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방을 너무 깨끗이 쓴 까닭에 아무도 살지 않는 방인 줄 오해한 모양이었죠. 그는 화장실 바닥에 노란 오줌 자국이 엉겨붙어 있고 방에는 신발 자국으로 가득해서 대청소를 했다며 씩 웃어 보였는데요. 저는 순간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다들 소변은 하수구 물구멍에 싸고 대변만 변기에 싸지 않나요? 그리고 바닥은 원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중국인 룸메랑 살 때와 제 집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자 한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래? 나는 미국 가정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이 기숙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 어쩌면 사장님이 한국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기숙사 규정은 실내에서는 맨발에 소변도 변기에 보는 거니까 이해해줘. 저는 한수의 훌륭한 인품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수고비를 준 것도 아닌데 남이 더럽힌 것을 어떻게 자신이 치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가 더럽힌 것을 치우는 것도 지저분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러나 한수의 사람 좋은 미소 뒤에는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한수는 지독한 독종이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고 말았거든요. 한수는 알람을 단 한 개만 맞춰놓고도 기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인 룸메와 함께 살 때는 30초마다 한 번꼴로 알람이 울렸는데 저희 둘 다 1분마다 울리는 알람을 수십 개나 맞춰놨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못 일어나서 거의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한 번의 알람, 그것도 멜로디의 도입부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샤워와 이불 개기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도대체 어차피 출근하면 더러워질 거고 퇴근하면 이불을 다시 펴야 하는데 왜 그런 수고를 감수하는 건지 저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씻지 않고 출근하기에 그처럼 빨리 일어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한수가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저는 춥고 시끄러워서 기상할 수밖에 없었고 출근 전에 딱히 할 게 없어서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안 씻어서 피부병 투성이었던 제 피부는 점점 깨끗해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별명이 수도승일 정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마저도 알람시계 3개는 구비해 두시는데 어떻게 이 한국인 녀석은 마치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깨어있던 것처럼 로봇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은 원래 다 이런 건가 싶어 두려움마저 느꼈죠. 그러나 저는 사내 동료들에게 한수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 경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문은 한수가 식사만 하면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꽤나 더러운 편이긴 하지만 제 주위에 꽤나 깔끔을 떤다 싶은 미국 친구들만 봐도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하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수는 도대체 하루에 양치를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에 대한 기이한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인가 싶어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그는 하루에 양치만 최소 3번에 샤워를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더군요. 저보고 좀 씻으라며 매일같이 핀잔을 주시던 부지런한 아버지마저 샤워는 3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한 건데 한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저는 이후로 한수의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괜히 제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인 건가 싶어서 긴장했고 결국 눈치가 보여서 한수만큼은 아니지만 수도승같이 부지런한 아버지보다도 자주 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조차 못 고친 제 악습관을 한수가 고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행은 세탁기를 돌릴 때도 어김없었거든요. 한수는 세탁기를 돌릴 때 흰옷과 색깔 있는 옷, 그리고 속옷 등을 전부 분리해서 돌렸는데요. 그리고 빨랫감이 얼마 쌓여있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난다며 바로바로 세탁기를 돌려버리더군요. 제 미국인 친구들은 세탁기에 옷들이 꽉 차게 들어갈 때까지 모아뒀다가 세탁기를 돌리고 속옷과 흰옷, 심지어 신발까지 전부 넣고 돌리기에 한수의 이런 세탁기 사용 모습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룸메는 신발뿐만 아니라 베개, 가방, 심지어 자신이 쓰던 피와 고름이 잔뜩 묻어있는 붕대까지 재활용하겠다며 세탁기에 넣어댔는데 그는 마치 세탁기를 뭐든지 세탁해주는 마법의 기구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수는 독종 같은 모습으로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수는 식사 후에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곧바로 설거지했는데요. 제가 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 독종이냐고 물어보니 한수는 한국인들은 원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룬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대답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가정부조차 어느 정도의 설거지는 미루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조금의 나태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보여서 한 수처럼 생활하게 되더군요. 규칙적인 청소, 주말 운동 등 눈치가 보여서 따라하게 된 그의 생활 습관은 처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어느새 제게 익숙해지더군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한수와 함께 살더니 드디어 미쳐버렸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을 때쯤 제 피부병은 전부 사라져 있고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살도 20kg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 하나만 따라했을 뿐인데 돈을 그렇게나 쏟아도 고쳐지지 않던 체중과 피부가 엄청나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부지런해지고 싶다고 부지런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한수는 조금 고민하더니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글쎄, 나는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 나는 한국에서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 꽤나 대가족이지. 조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열심히 사셨고 그야말로 젊음을 일과 자식 교육에만 전부 투자하셨다고 해. 당연히 쉬는 날과 주말을 전부 반납하고 일만 하셨고 결국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젊음을 희생하셨기에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도 조부모님과 똑같이 일과 자식 교육에만 힘쓰셨거든. 그렇게 여러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믿기지 않는 성실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결과 가난했던 한국은 드디어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 부지런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적어도 우리는 주말과 휴일마다 쉴 수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다며, 씻기 싫다며, 한국에 가기 싫다며 매일같이 부모님께 투정만 부렸지만 한국인들은 각 세대끼리 끈끈한 교감을 이루고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멋진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수의 말을 들은 저는 그렇게나 싫어하던 성우 아저씨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원래부터 부자 출신이라 도전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친구인 성우 아저씨는 그저 성실함과 노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실함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바뀌게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저씨는 저를 위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저는 한국인들처럼 남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성우 아저씨 밑에서 3년간 더 일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일을 배워서 저도 저만의 아이디어로 사업체를 꾸려보고 싶거든요. 혹시 아나요? 과거의 저처럼 나태함에 파묻혀 죽어가는 사람을 한국인처럼 변화한 제가 구원할지 말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을 만난 뒤 인생이 바뀐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